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죠. 큰 이벤트는 저는 FOMC 회의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눈치코치, 종목 장세다. 요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시장이 좀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 내 움직임으로 한 주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FOMC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린 이 시장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옥석 가리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보지 이걸 하락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설사 지수가 여기서 레벨 다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락장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다시 박스권으로 이제 복구해주는 흐름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근거로서는 반도체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죽여야지 우리나라는 하락장으로 갈 수 있어요. 2018년도 5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하락장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400대에서 지금까지 상승장이 왔다가 1월 중순 요 시점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00대에서 이제 3,260까지 올라오는 요 기간 동안에 피로감이 클 거 아니에요. 상당히 급등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거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묻지마 매수세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증가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거품이 일부 제거되는 게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거품이 제거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제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장이 이제 가격 조정 폭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대형주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시총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 내부 이런 애들은 상당히 잘 버텼는데, 가격 조정이 심했던 거는 거래소보다는 좀 코스닥이 많이 가격 조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 2개월 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종목에 대한 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더 이상 이 과열로 좀 가는 데 있어서 좀 브레이크를 걸었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던, 금리 걱정을 촉발시켰던 부분들이 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근본을 제공했었던 이 본질이 FOMC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그 가치주들 쪽으로 자금 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꿈쩍 안 했었던 그 은행주들이라든지 증권, 보험사까지도, 그 다음에 철강주들, 이런 주식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왔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이격을 벌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원위치 될 것인지, 성장주하고 가치주와의 어떤 간격이 벌어졌었는데, 이 2개월 동안, 이거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는 구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벌어질 것인지, 그거를 좀 결정해주는 좀 저는 구간이다. 거기에 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FOMC이기 때문에 이 FOMC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지수 방향성 나오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게 메인인데, 이게 키워드인데, 이게 지금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추세를 만든다거나 하락장으로 간다? 어림없죠. 이게 본질인데, 그죠? 이게 본질이. 이 본질이 딱 오픈되기 전까지 시장의 컨센을 충족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보다는 계속 눈치 보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지수보다는 업종보다는 종목에 대한 그 해당하는 업종,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이 이슈를 좀 보고 이걸 우선순위를 좀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요거 좀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지금 시장 별로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면 방향성을 좀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만 좀 지금 시장에서 좀 밸류 부담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밸류 부담이 없었던 종목군들, 업종군들 가운데서 개별 제도가 조금 더 부여되는 주식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서 원하는 타켓 나왔을 때보다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업종 그리고 이슈가 있는지 좀 이런 부분 보자 했는데 이슈 그런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눈에 띄는 변화들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이제 지수는 신경 쓰지 말자. 이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드렸는데, 요거는 계속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FOMC 회의 전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신경 쓰지 말자. 요거,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확대하시면 안 되고, FOMC 회의 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준의 잣대를.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거래대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시장 소강 상태고, 그죠? 그러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 다 건들 필요가 없는 거고, 밸류 부담 있는 애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일 안전빵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만큼 최악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주식이 없었죠. 뭐 대표적으로 저는 카지노를 많이 이야기해드리는데, 지난주하고는 지난주에 제가 파라다이스 추천드리고 나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파라다이스나 이제 GKL,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강원랜드까지. 그러니까 지수 별로 지금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서 종목 공략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밸류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바닥에서 좀 턴졌을 때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위쪽으로 계속 열려있는. 그죠? 이런 쪽으로 저는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이제, 호텔 신라 같은 주식들도 좀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제가 도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사람의 어떤 심리와 관련돼서. 이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언제 좀 한번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도박과 관련된,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도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이런 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요, 작년도에 워낙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그죠? 그러니까 올해 조금만 잘해도 티가 팍팍 나요. 작년도에 워낙 잘했던 업종들은 올해 잘해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작년도에 완전 망쳤던 업체들은 망쳤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나왔었겠죠. 대신 이제 올해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보이는 거죠. 5G도 전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FR 같은 경우도 보면은 18,000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21,000원까지 꼬리 만드는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KMW, 그 다음에 62,000원까지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죠? 뭐 서진 시스템. 상대적으로 이제 5G 가운데서는 서진 시스템이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OE 솔루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5G 보면 작년도에 실적을 워낙 많이 망쳐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티가 팍 나는 거죠. 올해 하반기로 보면. 어차피 이제 상반기 모멘텀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강한 그 불신을 줬었던 이 투자 규모 축소와 관련된 우려는 이번에 해소됐잖아요. 버라이즌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통신사하고 기관투자 간담회, 그래서 바닥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의 3개월 전이나 한 2개월 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전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수주 관련된 금액이 나오면은 저는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다. 5G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제가 자세히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관련돼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전화 연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해드렸었는데, 대형주들은 지수에 좀 연계된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IT 반도체 쪽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번에 이 대형주들하고 중성주들을 한다면 우리가 지수가 좀 큰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대형주를 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지수하고 연계되니까 박스권 흐름은 나올 거니까 만약 박스권 하단을 순간적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먹을 게 그나마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박스권 자리가 애매한 자리 있었을 때는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격 조정이 좀 있었거나 좀 가벼운 주식들이 낫다 이거죠.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들이 훨씬 더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테스도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반도체 장비 가운데 이게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대형주들을 좀 공략하시는 것보다 대형주들은 좀 지수 급락 나오거나 조정 하단 정도 좀 테스트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이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 관련된 업체들도 이제 밸류가 전부 다 저는 레벨업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제 IPS 원익 IPS가 아니라 원익 퀸시죠. 쿼츠 쪽. 그다음에 KC텍 이런 업체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이번 구간에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좀 반도체, IT 반도체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대형주들보다는 이번에는 대형주들은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는 플랫폼 위주로 계속 보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